이제 천무는 전장의 유일신으로 등극하게 된다. 포병은 현대전의 신이다. 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이 한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장에서 전체 사상자의 약 60%가 적 포병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통계가 이를 증명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쟁이 장기 소모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전선이 고착되면 포병 화력에 대한 의존성은 더욱 증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첫 현대전이라고 불리는 러우 전쟁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공포가 등장했습니다. 이 무기체계가 내는 모터 소리가 가까워지며 병사들은 공포에 사로잡히고 마는데요. 바로 드론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의 활약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현대전의 상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이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최초의 드론 전면전이라고 표현할 정도인데요. 심지어 그 주역이 대형 드론이 아닌 소형 드론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비싸봐야 수백만원 가량인 저렴한 드론을 소대나 분대급의 소부대까지 배치하며 화력을 보강하였고, 대전차 소대의 드론은 적 기계화 부대를 수킬로미터 밖에서 미리 탐지하고 정밀 타격을 유도하거나 자폭 공격을 하고, 또한 포병대대의 드론들은 정확한 좌표와 실시간 데이터를 전달하여 포병 체계의 정확도와 생중성을 극대화시키는 슈덴슈크 전략을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폴란드에서 전해진 놀라운 소식에 한국군의 대표 포병 화력 체계인 천무 단전 로켓포의 위상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바로 천무 발사대를 도입하여 폴란드화시킨 폴란드 호마르케이 MRS에 전용으로 사용되어질 2대의 첨단 드론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1일 폴란드 군수청은 호마르케이 시스템용 공중 커버 드론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계약은 호마르케이만을 위한 드론 도입 계약이었는데요. 바로 폴란드가 자랑하는 플라이아이와 엑스프론터 드론이었습니다. 두 제품 모두 폴란드 대표 방산업체 WB그룹에서 제작한 것이죠. 플라이아이는 중형 드론으로 관측 및 데이터 수집 임무를 위해 설계되어 복합 재료로 만든 모듈식 구조가 특징입니다. 분해에서 조립까지 단 10분밖에 걸리지 않죠. 특히 전기 모터를 사용하여 높은 정숙성을 제공하고 60km에서 120km 사이의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최대 고도는 3000m에 달하죠. 플라이아이에는 주간 및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호마르케이의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이미 우크라이나 포병대대에서 실제 사용되어지고 있는 플라이아이는 입증된 성능으로 호마르케이의 위력을 배가시켜줄 것입니다. 또한 소형 모듈식 드론인 엑스프론터는 무게가 약 1kg에 불과해 백팩에 넣어 휴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계약식 뒷배경에서 할 수 있듯 한 번에 여러 유닛을 동시에 배치할 수 있는데요. 최대 속도 시속 60km에 달하고 고도 300m에서 작동하며 플라이아이와 마찬가지로 상세한 실시간 감시를 제공하고 폭발물, 적외선 마커 및 신호장치를 포함한 다양한 페이로드를 지원합니다. 폴란드군이 자국산 드론을 대거 구매하면서 호마르케이 전용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최근 진행된 호마르케이 실사격 테스트를 통해 그 성능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면서 핵심 무기체계로 인정받고 있고, 특히 호마르케이와 드론의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차륜형인 호마르케이는 빠르게 위치를 이동하며 드론이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목표를 정확히 공격할 수 있는데요. 발사 후 신속히 철수하여 적의 반격 가능성도 최소화할 수 있는데, 특히 앞으로 전용 드론들은 호마르케이가 적의 반격을 받기 전에 위협을 감지하고 경고를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호마르케이와 드론의 조합은 정찰, 통신, 타격 시스템 간의 원활한 통합이 현대전의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북한과 대치 중인 한국군에게도 많은 교훈과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통해 드러난 사실 중 하나가 북한군은 드론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인데요. 마치 드론을 처음 본 듯한 모습으로 전투를 벌여 드론에 직접적으로 공격을 입은 북한군은 수백 명에 달하고, 포병과 드론의 연계 공격에 목숨을 잃은 북한군은 1000명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쿠르스크에 배치된 우크라이나 제8특수작전연대는 최근 공식 SNS를 통해 1인칭 시점 드론이 북한군 장병과 장갑차 등을 공격하는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영상에는 파병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낯선 무기인 드론과 마주치자 속수무책으로 도망가거나 필사적으로 숨으려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중 생존하여 자대에 복귀한 북한군은 전투의 소감을 밝히면서 드론이 계속 날아온다며 당시를 회상하였죠.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무전기를 들고 흥분한 목소리로 설명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미하일로 마카로스 하사는 북한군 약 200명이 좀비처럼 우리 기지로 다가왔다. 드론을 향해 총을 쏘는 등 정말 무모했다며 우리에겐 쉬운 표적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군이 천무 발사대와 드론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면 한국군 역시 최근 폴란드산 드론을 구매하여 전력을 강화하였는데요. WB그룹이 제작한 자폭 드론 워메이트입니다. 이미 올해 육군 작전부대와 드론 작전 사령부에 배치된 워메이트는 200여 대가 도입되었고 총 계약 규모는 146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프셋 형식으로 구매한 첫 번째 폴란드 무기인 워메이트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과 높은 성능으로 긍정적인 계약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50km의 탄두를 싣고 비행할 수 있고 최대 1000km의 거리에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자폭 드론입니다. 특히 이전 모델과 달리 폭발물 하나의 페이로드만 갖고 있어 전투 효과를 극대화한 것으로 알려졌죠. 실제로 폴란드산 드론들은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실전에서 사용되면서 서방 진영 1티어 드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군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드론은 가성비가 좋은 DJI 제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DJI는 중국에서 제작하여 드론이 수집한 데이터가 중국으로 전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미국산 드론은 가격이 비싸고 유지보수가 어렵다는 이유로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때 폴란드산 드론이 대체제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프랑스에서 지원받은 세자르 자주포와 폴란드산 플라이아이 드론을 활용하여 실제 전장에서 높은 성과를 발휘하고 있는데요. 이 플라이아이가 바로 호마르케이 전용으로 폴란드군에 도입된 드론입니다. We are about to witness the Ukrainian artillery unit using a French-made self-propelled artillery system Caesar. The men receive coordinates from air reconnaissance. A Polish-made Fly-Eye spots a Russian Tunguska designed for shooting down low-flying aircraft, helicopters, and UAVs. They track it and pass the coordinates to the man on the ground as soon as it stops moving. The French Caesar does the rest. All in all, it took 2 minutes to arrive in the position, load the gun, shoot it, and then load it back. Very fast and very efficient. To provide the artillery with new targets every day, the Fly-Eye unit soars high over the enemy's territories. However, it's not an easy job, as Russians use their signal intercepting systems, known to be extremely hard to avoid. Just now, the team is fighting to retake control of their UAV. After the nerve-wracking search for the drone, the team finally brings it back. The Polish-designed Fly-Eye is one of the most advanced drones used by the Ukrainian armed forces. Just before landing, the drone releases the camera module via parachute to prevent it from physical impact. In war, every second is valuable. Every target found gives the men a crucial advantage to strike Russian equipment before it can strike them. 포병 중심의 한국군에게 있어 다른 나라보다 드론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포방부라고 불릴 만큼 오래전부터 포병 전력을 군사작전의 핵심 요소로 삼아왔고 한국군의 단일 포병부대의 전력이 웬만한 국가의 포병 전력과 맞먹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세계 최고의 포화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러전을 통해 알 수 있듯 포병의 단독 활약이 아닌 드론과의 연계 작전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전략적 도구로 사용되면서 한국군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특히 북한의 위협과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전 환경을 고려할 때 드론과 포병 시스템 간의 통합은 한국군의 전술적 우위를 보장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드론 기술도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지만 활용도 부분에서 다소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30년 전 최초의 국산 드론 송골매를 개발해 2000년에 실전 배치한 드론 선진국이었지만 최근에서야 국산 중고도 무인기를 개발하는 등 드론 전력의 현대화 속도는 더딘 상태이죠. 이에 지난해 한국군은 드론 작전사령부를 창설하여 육해 공군 해병대로 구성된 국군 최초의 합동 전투 부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드론 무기 체계를 2026년까지 현재 8,000대 대비 2배 이상 확보하겠다고 밝히면서 상용 드론을 대대급 이하 모든 부대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죠. 율곡 2위의 10만 양병설과 같이 10만 드론을 확보해야 하는 현 상황입니다. 폴란드가 호마르케이와 드론의 시너지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며 축적하는 경험은 한국군에게 기술적, 전술적, 경제적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한국군은 포병 중심 전술의 현대화, 전자전 대비 능력 강화, 그리고 방산 수출 성공 사례 확장을 이루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데이터와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데이터와 교훈이 주는 무형적 가치는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을 만큼의 귀한 자산이 되겠죠. 호마르케이 전용 드론, 앞으로 한국군이 미래 전장에 대비하고 방위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 평, 드론 놈들에겐 드론이 딱 좋아.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